President Donald Trump surprised countries around the world last week by announcing he would double tariffs on metal imports to 50%. 올해 7월 초 한 조치가 미국과 캐나다 산업계를 뒤흔들기 시작했다. 캐나다 정부는 별다른 소란 없이 미국에 대한 철강 공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대규모 회의에서 발표된 결정이 아니라 너무나도 효율적으로 진행되어 그 영향이 몇 주 후에야 느껴질 정도로 조용히 진행된 조치였다. 모든 시선은 백악관으로 향했다.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인상으로 무역 전쟁이 선포된 듯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이 맞은 타격은 다른 곳에서 왔다. 캐나다는 관세 공격에 대응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 경제학자이자 국제 무역 전문가인 체드 피. 모으는 분석에서 이렇게 경고한다. 이 움직임은 장기적인 전략적 변화의 시작일 수 있으며 이는 철강 시장뿐만 아니라 이 두 경제 대국 간의 무역 관계 자체를 재정의할 수 있다. 디트로이트에서는 이전까지 전속력으로 가동하던 제철소들이 생산량을 줄이기 시작했다. 화물 야적장에서는 캐나다에서 들어오던 철강으로 가득 찼던 레일들이 텅 비어 있었다. 그리고 이 철강 부족의 여파가 파도처럼 전국 최대의 자동차 생산 중심지로 퍼져나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철강 부족은 경제적 문제였습니다.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 같은 기업들은 생산 라인이 둔화되는 것을 목격했고 더 심각한 것은 원자재 비용이 급등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파장은 업계의 거물들만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경제적 불확실성에 지친 노동자들은 정치적 결정의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일자리 손실, 생산 감소, 그리고 판매의 급격한 하락이었습니다. 포드는 방위 보고서에서 생산 비용이 25억 달러 증가했다고 밝혔으며 특히 강철에 직접적으로 의존하는 픽업 트럭 모델에 큰 영향을 미쳤다. 2분기 동안 재료 비용은 6.9% 상승했다. 미시간주의 상황도 나아지지 않았는데 실업률이 4%에서 5.4%로 급등했다.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즉각적이었다. 일부 도시에서는 생산이 중단되었고 다른 지역에서는 교대 근무 중단과 대량 해고가 일상화되었다. 통계는 다시 한번 암울한 현실을 보여준다. 미국 전 주 중 가장 높은 실업률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다. 처음에는 도널드 트럼프의 보복 조치로 보였던 것이 실제로는 캐나다의 전략이었음이 드러났다. 캐나다는 조용히 무역 관계를 단절하는 길을 선택했다. 새로운 관세 부과나 공격적인 보복 없이 캐나다 정부는 철강 생산 및 유통 전략을 전환했다. 캐나다에 대한 역풍으로 보였던 것은 사실 국내 산업을 강화하고 북미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재편성이었다. 30년 넘게 이어져 온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가 단 한 발의 총성 없이 무역전쟁 선포 없이 해체되고 있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의 예상과 달리 캐나다는 보복하지 않았다. 물러섰다. 캐나다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미래에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는 수를 이미 두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대응한 것이 아니라 재편성한 것입니다. 국제무역 전문가들의 이 발언은 상황의 파장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캐나다는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큰 헤드라인도 장황한 연설도 없이 캐나다는 전략적 재편을 선택하며 철강 산업을 더 자급자족적이고 회복력 있는 산업으로 탈바꿈시켰다. 미국 디트로이트에서는 한때 지역 경제의 엔진 역할을 했던 공장들이 점점 더 자주 문을 닫고 있다. 자동차 가격은 급등하여 대다수 국민에게 부담스러운 수준이 되었다. 예전 3만 5천 달러 정도였던 포드 F150 픽업 트럭은 이제 5만 달러에 육박하며 불과 1년 만에 40% 이상 상승했다. 철강과 알루미늄 같은 건축 자재 가격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았다. 시카고에서는 강관 1m 가격이 25달러에서 55달러로 올랐는데 이 차이는 건설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규모 인프라 공사에 이 강관을 구매하던 건설사들은
이제 예산 초과와 프로젝트 중단에 직면했습니다. 그 결과 지역 경제는 정체되고 대규모 공사들은 무기한 연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 무역 정책 및 제조업 전문가인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의 경고입니다.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단순한 가격 변동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 조정을 넘어선 비용 가속화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공장 노동자부터 자동차나 건설 공사가 필요한 모든 미국인의 가정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생산망의 붕괴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택 가격도 급등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평균 주택 가격은 55만 달러로 단 1년 만에 거의 10만 달러가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놀라운 상승을 철강 및 기타 건설 필수 자재 가격 상승과 직접 연관짓습니다. 이미 높은 금리로 불안정했던 부동산 시장은 이제 비용 압박에 직면했습니다. 미시간주 플린트 같은 소도시들은 자동차 산업의 그늘에서 살아왔지만 이제 쓸려 나가고 있습니다. 플린트 같은 도시들의 실업률은 불과 3개월 만에 2.5%포인트 상승했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이를 지역 경제 붕괴 가능성의 신호라고 부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일자리와 성장에 대한 약속이 냉혹한 현실 앞에서 무너져 내리면서 사회적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시위가 증가했고 정부에 대한 불신도 커졌다. 게다가 가격 인플레이션은 건축 자재점이나 자동차 시장에서 멈추지 않는다. 그 영향은 슈퍼마켓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철강에 의존하는 가정들은 이제 기본 제품에 대해 터무니없는 가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1990년에 500달러였던 오븐이 지금은 거의 1200달러에 팔리고 있으며 이는 100%가 넘는 상승률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데이터가 나오면서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부족 현상과 가격 인상이 이 추세를 이어간다면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더 깊은 경기 침체의 시작일 뿐입니다. 철강 공급망에 의존하는 기업들은 아무런 결과 없이 가격을 2배로 올릴 수 없습니다. 그 영향은 파도처럼 퍼져나가 경제의 다른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고 국민들의 구매력을 직접적으로 약화시킬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캐나다의 철강 관세 영향은 훨씬 더 큰 사태의 시작에 불과해 보인다. 지금까지 일어난 일은 예외가 아니라 미국 산업의 새로운 현실이다. 우리는 전체 소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 글로벌 마켓의 수석 경제학자 브루스 카스만은 분석에서 경고합니다. 글로벌 시장은 충격 상태에 있으며 많은 이들이 다가올 파도의 규모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단순한 가격 조정만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글로벌 무역 경로의 재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전략적이고 내부적으로 대응하는 동안 전 세계 국가들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전략적 동맹 관계가 형성되고 있었고 청정 철강 정책을 추진하던 캐나다는 이 변화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여러 국가 정부들은 전문가들이 에너지 및 경제 자립이라 부르는 것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산업 우선순위의 구조적 전환으로 이어졌습니다. 한편 미국은 이미 자국 산업을 잠식하고 있던 충격의 확산을 막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철강, 알루미늄 및 기타 필수 제품의 사용이 은밀하게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철강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는 힘의 게임을 유지하기 위해 조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무역전쟁의 주요 악역이었던 중국이 캐나다와의 새로운 동맹을 모색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단순히 청정 강철뿐만 아니라 캐나다가 추구하는 저탄소 경제 개념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다. 유럽연합 EU는 무역 동향을 주시하며 이전에는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행보를 시작했다. 단순한 무역 관계를 넘어 캐나다와의 진정한 파트너십 구축, 청정 철강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약속을 바탕으로 캐나다는 갑자기 미래 산업계의 주요 강국으로 부상했다.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오타와의 진정한 강점이 철강 현대화 계획에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조치가 아니라 향후 수십 년간 전략적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한 한 걸음이었다. 이에 대응해 미국 의회는 캐나다 정책뿐만 아니라 자국 행정부의 효과적인 대응 부재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에 철강과 알루미늄을 경제 정책의 강력한 카드로 여겼지만 이제는 출구 없는 미래 갇힌 듯했다. 의회가 국내 주요 산업계 지도자들의 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안 시장은 안정화되었고 가장 취약한 미국 산업들이 먼저 무너지기 시작했다. 자동차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지만 건설 및 제조업 등 다른 분야들도 필수 자재 부족에 직면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의 가장 큰 결과는 미국이 새로운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을 기회를 놓쳤다는 점이다. 환경 및 지속 가능성 정책을 앞선 캐나다가 선두에 섰다. 그리고 많은 이들의 예상과 달리 캐나다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단지 다가올 일에 대비했을 뿐입니다. 진정한 비극은 단순히 경제 통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통계에 짓눌려가는 사람들의 얼굴에 있습니다. 미시간,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같은 주에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가족 기업들이 위기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의 중추로 여겨져 온 미국 중산층은 이제 일자리도 전망도 구체적인 대안도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 산업계가 즉각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동안 캐나다는 더 포괄적이고 현명한 전략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캐나다는 새로운 경제 시대의 리더로 재도약하고 있었습니다. 철강 산업 현대화를 위한 10억 달러 규모의 펀드 투자는 해당 산업을 재활성화했을 뿐만 아니라 청정 및 재생에너지 기술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 움직임의 시작에 불과했다. 캐나다는 이미 녹색 철강에 대한 전 세계적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있는 반면 미국 산업계는 부채와 구조적 문제에 허덕이고 있다. 캐나다가 한 일은 시장 압력에 대응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들은 경제적 미래가 지속 가능성과 혁신과 불가분의 관계임을 이해했다. 그리고 이에 베팅함으로써 선두에 섰고 반면 미국은 낡은 산업과 구식 전략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로 인해 글로벌 무대에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 단순한 무역 분쟁으로 시작된 일이 이제는 국제 경제 관계의 판도를 뒤바꾸는 전환점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는 무역 전쟁을 훨씬 뛰어넘는 더 큰 구조적 위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산업 강대국들이 미래의 요구에 더 잘 적응한 새로운 주자들에게 도전받는 글로벌 경제의 근본적인 변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캐나다는 다른 신흥 경제국들과 함께 이 새로운 경제 게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 질문은 미국이 너무 늦기 전에 재기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답은 아직 멀었지만 이 위기의 영향은 이미 수백만 명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무역 분쟁으로 보였던 것이 이제 글로벌 경제의 지각 변동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래는 이미 그려지고 있으며 진정한 질문은 더 이상 만약이 아니라 언제입니다. 모두가 적응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뒤처질 것입니다. 다가올 것을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변화의 순간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